안녕하세요. 히프노돌라센터 원장이자 수석 둘라인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진통하는 방법, 그리고 병원에 언제 가야 될까?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제가 토요일날 출산을 이제 2건을 진행을 하고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분은 초산이었고 한 분은 경산이었어요. 근데 초산인 산모는 금요일날 저녁 7시에 병원에 왔어요. 3cm가 열렸고요. 경산인 산모는 그날 밤 11시에 병원에 왔는데 1cm가 열렸어요. 자, 누가 먼저 나왔을까요? 제가 경산인 산모에게 양수가 터지기는 했으나 지금 아직 진통이 착실하게 진행이 돼야 경부가 열리니까 진통이 있다면 집에서 좀 더 계시다가 진행이 되고 오셔라 라고 했는데 불안하셨던 거예요. 왜냐면 친정어머니도 계셨고 주로 이제 양수가 터졌다면 뭔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 오셨어요. 그때가 11시였고 1cm가 열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까는 너무 놀래서 병원을 왔는데 이제 좀 진통이 익숙해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경사는 확실히 여유가 있거든요. 자, 그때 시간이 2시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한 3cm 얼마 열리지 않았다가 조금 후에 한 4시, 5시 이때쯤 됐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경사는 경부가 한 1cm 정도 늘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경부가 1cm 열렸다는 건 닫혔다 열렸다 하는 상태죠. 근데 초사는 이쑤시개 하나 정도 들어갈 만큼의 경부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경사는 어떨까요? 경부가 열리면서 아기가 내려와요. 근데 몸에 힘이 들어가는 시기는 거의 이제 막바지가 됐을 때인데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1시간 빠르면 뭐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분만실에서는 경산에 대해서는 좀 촉각을 세우는 편인데요. 그때 내진을 했을 때 5cm였고 바로 이제 자연출산방으로 들어갔어요. 자, 자연출산방에 들어간 지 약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됐을 때 6시 반에 아기를 출산하셨어요. 초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초산은 저녁 7시에 오셨는데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토요일날 오후에 출산을 하시긴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경산이 초산보다 빠르긴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초산도 경산만큼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진통을 하실 때 뭔가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되나 미심쩍다. 근데 이 정도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건가 막 계속 헷갈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진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정일이 얼마 안 남으셨다면 기대도 있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출산이라는 게 어차피 진통이 와야 그 진통이 어느 정도 1시간, 2시간 이상 진행이 되고 그렇게 쭉 진행이 됐을 때 경부가 부드러워지면서 얇아지고 열려요. 이게 수순이에요. 자, 그러면 집에서 일단 가진통이 왔다. 좀 약한 진통은 생리통처럼 싸한 느낌이에요. 생리통처럼 싸한 느낌은 한 달 전에 올 수도 있고 뭐 3일 전에 올 수도 있고 일주일 전에 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가진통에서도 완전 초입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거기에서 그 생리통 정도의 가진통을 0이라고 보시면 그 0에서 약간 좀 세진다. 그럼 1, 또 약간 또 달라진다. 2. 그러면서 주기는 어때요? 처음에는 1시간에 뭐 한 3번, 4번 오다가 그 다음에 10분 간격이 드디어 됐다 쳐요. 근데 10분 간격에서도 30초 정도 진통하고 갈 수도 있고 또 10분 간격인데 뭐 50초, 1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10분 간격인데 진통이 좀 세고 그리고 진통의 어떤 지속 시간이 길다 하면 진행이 좀 착실히 되는 거겠죠. 그런데 5분 간격인데 30초로 지나간다. 이건 진행이 많이 안 돼요. 진통의 간격보다 더 중요한데 진통의 세기 그리고 진통의 지속 시간이에요. 자, 계속 다른 얘기를 하다가 진짜 할 얘기가 자꾸 뒤로 밀리는데 이럴 때 호흡은 똑같아요.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거예요. 들숨의 호흡이 3초, 그러면 내쉬는 호흡이 7초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기가 좀
안 맞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내쉬어야 되는데 손가락에 억지로 뭔가 호흡을 맞추면 호흡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들이쉬고 편하게 내쉬는 걸 길게 끝까지. 우리가 들이쉬고 내쉴 때 보면 들이쉬는 숨 끝에도 잠깐 멈추게 되고요. 내쉬는 호흡 끝에도 사실 원래 멈추게 돼요. 근데 우리가 출산 중에 어떤 진통이 왔을 때 호흡은요, 이걸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게 어렵다. 근데 복식 호흡이 지금 잘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복식 호흡까지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천천히 호흡하고 이 호흡을 하면서 진통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초가 만약에 진통이 지속됐다. 그러면 이 호흡을 몇 번 정도 할까요? 네, 맞아요. 3번이면 지나가요. 근데 40초 4번? 그리고 뭐 한 50초면 한 5번, 1분이면 뭐 5번, 6번 이렇게 되겠죠. 내가 진통을 좀 어느 정도 했다. 12시간 이상 됐다. 그리고 뭐 10분 간격이든 뭐 아니면 뭐 7분 간격이든 뭔가 일정하게 진통이 오전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지를 일단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요, 밤에 그렇게 진통이 있다가 아침 9시만 되면 진통이 소강 상태로 가시는 분이 있고요. 이번에 제가 토요일날 출산하신 산모는 반대였어요. 밤 9시만 되면 다시 진통이 소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진통이 좀 있었던 날도 있는데 출산할 때 4cm에서 계속 진행이 안 됐어요. 왜냐면 진통이 착실하게 계속 와야 되는데 오히려 진통 간격이 늘어나고 나중엔 거의 없어지고 굉장히 약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계속 경부가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4cm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집에서 얼마나 진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실 텐데, 자, 간단한 팁을 드리면요. 이게 가진통이다, 진진통이다 알려면 만약에 이게 진통이 맞나? 이 정도 아픈 게 맞나 싶으면 무조건 가진통. 그리고 가진통일 때 뭔가 과일을 드시거나 뭐 밥을 이렇게 씹어서 삼켜 보시면 그럴 때 진통이 멈칫해요. 혹은 누구와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에 집중하느라 내가 진통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이 정도 상태면 아직 집에 계셔도 돼요. 런지 자세를 했을 때 진통이 멈칫한다. 이러면 이건 가진통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또 계셔도 돼요. 진통을 하다 보면 어때요? 진통이 좀 세져요. 이제 가야 되나? 또 불안한 거야. 자, 이럴 때는 몸과 마음이 좀 더 이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시고요. 아니면 욕조 안에 좀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좀 더 이완이 되고, 특히나 밤에 못 주무셨다면 그 잠을 보충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욕조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좀 나른해져요. 그러면 베개를 사이에 끼고 옆으로 몰어 누워서 좀 주무시면 다시 컨디션이 좋아지죠. 종합을 해보자면 이슬이 하나, 둘, 3번 정도, 4번, 5번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소변 보러 갈 때마다 약간 피가 묻어 나온다 이런 걸로 걱정하시는데, 피 양이 실제 생리할 때처럼 막 듬뿍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묻어 나오는 정도예요. 휴지로 닦았을 때 콧물 같은 애랑 같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슬이 여러 번 나오고, 그리고 진통의 지속 시간이 50초 이상 계속 돼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낮에 끊기는 분도 있고 새벽에 끊기는 분도 있고 또 저녁에 잠깐 소강 상태가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러면 병원에 가도 어차피 또 촉진제 맞고 이래야 되니까 집에 계시는 게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센 진통이 자주 오거나 인상이 써질 만큼 오거나 이러면 병원에 가셔도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병원에 갔는데 진통이 덜 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잘 오던 진통이 왜 덜 올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집에 계실 때 너무 긴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통이 만약 이 정도 왔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이거의 2배를 느끼신 거예요. 이거의 2배를 느끼면 어때요? 더 아프죠? 그래서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완하고 호흡하고 드시고 주무시고 이 4가지를 잘 지키시면 그 4가지를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이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은 집에서 견딜만 한지, 그리고 좀 잠을 또 잘 주무셔야 되고 또 드셔보시고, 그래서
먹거나 잤을 때 혹은 대화했을 때 좀 진통에서 멀어지거나 이러면 아직 가진통이니까 집에 계시고, 인상이 써질 만큼은 아니고 샤워하고 났는데 좀 나아지고 있을만 하다 그러면 또 집에 계셔도 돼요. 자, 이 정도쯤에서 병원에 가는 시기를 알려드린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모르겠다, 아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만약 저에게 병원 갈 시기가 궁금해서 이런 걸 받고 싶다 이러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고요. 그거는 저의 뭐 이메일이나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궁금하시거나 혹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순산을 기원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